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1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 강의는 신생아 케어와 응급상황대처법이라는 강의 주제로 인하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심장전임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아과 과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외래 교수님이신 인천 서울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달현 부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딱 등장하시니까 시청자가 4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또 우리 본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채널도 있으시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제가 예.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네네. 닥터 달이라고 치시면 아. 유튜브에 뜰 수 있습니다. 아, 닥터 달. 김달현이라서 네, 닥터 김달현 본장님의 달.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저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맘스토리, 예? 아닙니까? 지금 400분 보고 계신데 지금 잠시만요.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닥터 달 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닥터 달. 자, 지금 한 830분 정도 구독자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힘을 받아서 1000명 돌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0분에서 반 틈만 구독을 하셔도 1000명이 돌파되거든요. 닥터 달 지금부터 구독 고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채팅창에 오늘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닥터 달 오늘 1000명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 1000명 안 되면 강의 안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1000명 될 때까지 마음스 스토리 내일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오늘 1000명까지 만들어주시면 좋다고요? 좋다 하시는데요. 내일까지 한다니까. 그건 취소하겠고요. 일단은 닥터 달 꼭 구독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자 1000명 중간에 또 속보가 1000명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 또 부원장님 기분 좋으셔가지고 더욱더 또 시간이 길게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도와주시면 감사를 구독하고 지금 올라오는 것만 해도 구독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지금은 확인하지 마시고 한 그 강의 끝날 때쯤에 한번 같이 그 따라란 궁짝짝 한번 이렇게 1000명이 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1000명 공약 있으십니까, 본장님 혹시? 네, 제가 무료 강의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명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부탁드리고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어머님들께서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신생아 케어와 응급상황 대처법이란 주제에 맞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꼭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끝까지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질문하다가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 돌발 퀴즈가 있어요. 아시죠? 돌발 퀴즈 할 때는 제가 정말 목소리 크게 큰 소리로 돌발이라고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크게 돌발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강의 같이 보는데 아기가 옆에서 자고 있다 하는 분들은 좀 폰이랑 멀리 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기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그 돌발 퀴즈 냈다가 아기 한 50명을 깨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은 꼭 깨는 일 없도록 좀 이게 이어폰을 끼시거나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발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유 수유 아기도 배앓이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배앓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분유를 먹거나 또는 모유를 먹거나 하면 배앓이가 생기나 보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배앓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때문에도 배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소아와 관계된 거지만은 그러니까 반드시 모유 때문에 배앓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배앓이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정말 모유라든지 분유에 의한 건지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한 건지 네. 그걸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원인을 찾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혹시 화면이 그 싱크가 안 맞으신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왼쪽 밑에 실시간 버튼이 있습니다. 실시간 버튼 누르시면 싱크가 맞고요. 혹여나 그리고 화질이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은 화질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질 변경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고 지금 소리 잘 들리셨나요? 소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들 소리 잘 들렸죠? 소리 들리셨죠?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잘 들리니까 채팅창에도 질문 해주시면 원장님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었다고요? 네. 지금은 괜찮죠? 그렇죠. 배앓이를 아까 답변해 배앓이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 수유하면 트림 안 시켜줘도 된다는데 정말 안 시켜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분유 수유할 때는 트림을 자주 시켜주는 게 좋고 네. 모유 수유를 할 때는 굳이 트림을 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모유 수유를 하든 분유 수유를 하든 아기들이 수유를 할 때는 공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트림을 시켜주는 것은 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좀 더 트림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고 모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는 모유를 먹는데 트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뭐 트림을 안 시켜줘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애가 좀 배가 불편해 하든지 이제 아이들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 가스가 차거나 좀 공기가 차가지고 좀 불편하다. 불편해한다. 그러면 트림을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보통 뭐 우리가 한 60cc 정도를 먹는다 그러면 트림을 한번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트림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수유하고 난 뒤에 불편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트림을 시켜주고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달려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질문입니다. 채팅창에 우리 어머님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모유 수유 중인데 순두부 같은 걸 계속 개워내는데 모유 수유 중단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토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개워내는 것이 있는데요. 구토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장염이 걸렸을 때 울컥 토하는 것. 이거를 이제 구토라 그러고 개워내는 거는 옆으로 졸졸 흐르는 거죠. 이제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눕혀두면 옆으로 이렇게 개워냅니다. 옆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생아들은 다 개워내요. 그러니까 안 개워내는 신생아는 없어요. 네. 그리고 구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순두부 같이 개워낸다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트림을 시켜야 된다 안 된다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개워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분유를 먹여도 순두부 같은 거 개워내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모유 수유할 때 밥 잘 안 챙겨 먹으면 영양가가 없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모유 수유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혹시나 밥을 안 드시면 네. 이 모유가 영양가가 떨어지는지 이 질문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영양가가 있는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해야만 뭐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양가가 있는 게 모유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뭐 어머니께서 조금 덜 먹는다 해가지고 모유가 좀 성분이 안 좋다거나 또는 잘 드신다 해가지고 뭐 성분이 더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모유는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우리 부원장님께서 한번 채팅창 보시고, 네. 혹시, 요거는 답변해드리겠다. 한번
모유 권장이라고 조금 전에 모유 권장 기간. 네, 꼬꼬마맘께서 꼬꼬마맘님. 네. 모유 수유 권장 기간은 어찌 되나요? 이런 건데요. 사실 저희들 이제 의사들은 최소한 1년 이상은 모유 수유를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2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더 권장하는 이제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권장을 하는 것이고, 모유 수유를 하면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가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또 아이들의 이제 지능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걸로. 물론 뭐 분유 먹는 아이는 IQ가 100인데 모유 먹으면 120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분유를 먹는 아이들보다는 지능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학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고 이제 면역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분유를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점이 있죠. 그렇다고 분유를 먹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유가 안 나오면 대체할 음식이 분유니까요. 분유를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모유가 나오면 모유 수유를, 모유가 안 나오면 분유 수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뭐 모유가 좋다, 분유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은 말씀이시죠. 아니죠. 네. 네. 그리고 혼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모유와 네, 분유를 혼합해서. 사실은 모유와 분유를 이제 혼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모유를 혼합해서 먹나요? 아니면 섞어서 먹나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번갈아 먹는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하고 싶은데 사실 모유량이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분유를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분유가 없다 그러면, 모유량이 적다면 아이에게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가를 주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몸에서 먹는 이제 에너지의 25% 정도가 뇌에서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가 못 먹으면 뇌 발달이 안 되니까 모유가 충분하면 모유 수유를, 모유가 안 나오면 분유를, 모유가 좀 나오긴 하는데 적다 그러면 모유와 분유를 번갈아 이렇게 먹이는 게 이제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어머님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모유 먹일 때 디카페인 커피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커피. 네, 커피 질문이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카페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한 다음에 한 직후에 수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커피를 마시고 바로 수유를 한다 그러면 네. 카페인이 배출이 네. 돼가지고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이가 좀 떤다든지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보드카를 마신 거죠. 보드카를 보드카. 마시고 애가 수유를 했는데 애가 그러니까 뇌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사망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을 예를 들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수유 시간을 좀 두고 네. 이제 수유를 하는 것이 좋죠. 근데 디카페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마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네. 말씀하셨고요. 네, 자, 다음 또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 질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네. 고춧가루 뭐 매운 거 다들 또 어머니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네. 소울푸드, 네, 떡볶이, 네, 네. 그리고 매운 거 소울푸드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의 소울푸드 떡볶이, 예, 한번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염색해도 되나요? 네. 뭐 매운 거 먹어도 되나요? 사실은 매운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서 그걸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해가지고 영양분이 흡수가 된 다음에 나중에 모유가 만들어지고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사실 매운 거 자체를 먹었다 해가지고 애가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애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운 거 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처럼 시간 간격을 좀 두고 드신다 그러면 사실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너무 또 많이 드시면 또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음식 관련 질문도 많네요. 굉장히 또 뭐 네, 회는 안 되나요? 회를 지금 3번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네. 혜니님께서 혜님이시네요. 혜니님이 아니라 네. 회니님. 네. 아마 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회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도 네. 모르겠는데 네. 사실 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이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좀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아이들한테 직접 먹이는 것도 그 중금속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한테 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엄마가 언제 먹고 수유가 가능하냐 이거는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그냥 참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분유를 수유한다 그러면 뭐 그에 뭐 해를 드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부원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 답변이 정말 유익하다면 유튜브에 닥터 달 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닥터 달 구독 꼭 오늘 1000명까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쪽에 1000명까지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 달성이 못하면 우리 맘스토리에 좀 이렇게 좀 이게 체면이 좀 면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저희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닥터 달.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번에 또 드려보겠습니다. 아기가 가끔 헐떡이면서 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뭐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헐떡이는 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유를 한다는 것, 젖을 빤다는 것이란지 젖병을 빤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일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짐을 나르는 것이 일이지만은 아기들한테는 수유를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유를 한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좀 가쁘게 쉬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가쁘게 숨을 쉰다. 또는 그것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건 혹시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이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는 심장병이라든지 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지만은 태어날 때 보통은 심장 청진을 하고 아이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네.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적고요. 감기가 걸렸다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을 일단 가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들이 질문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목욕시킬 때마다 손, 팔, 다리, 발이 파랗게 변하고 가끔 벌벌 떠는데요. 집도 덥고 물도 따뜻하다고 생각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따뜻한 적당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시키면 뭐 불편해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물이 닿는 것 자체가 좀 싫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채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몸에 수분이 달라붙어 있다가 날아갈 때 이게 열이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춥다고 느껴지는 네. 거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가 목욕하는 거와 상관없이 항상 손발이 차다든지 벌벌 떤다든지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할 때만 그렇다. 그러면 그냥 따뜻한 타월 같은 걸 이렇게 닦아주거나 데펴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목욕할 때는 괜찮지만 혹여나 목욕할 때가 아닌데 네. 이게 손발이 찹거나 벌벌 네. 떨면은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 또 질문 많이 올라오고요. 네, 채팅창에 아까 전부터 계속 호박즙 계속 질문, 호박즙 되나요?라는 호박즙이 왜 이렇게 핫하죠? 호박즙 혹시 먹어도 되는 건가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들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안 드시겠지만 예를 들면 뱀탕 드신다든지 뭐 그런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면 모든 음식은 다 적당히 드시면 어머니 몸에도 좋고 아이에게도 영양분이 잘 간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네, 과하지 않게만 그렇죠. 드시면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의혹, 뱀탕, 네, 의혹. 네, 적당히가 중요하다. 그렇죠. 뱀탕은 안 되는 거군요. 네. 뱀탕은,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맛일까. 네. 자, 또 다음 채팅창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또 질문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아토피가 네. 있네요. 요 네. 질문. 이나경님께서 탄산이나 군것질이 아토피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네. 질문입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보통 생후 2개월 정도부터 이제 아토피 네. 피부염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생각하는 게 혹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생긴 건 아닐까? 그렇죠, 혹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네. 어떤 걸 잘못 줘서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그 자체만을 본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드시는 음식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원래 어떤 면역적인 이상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거지, 그것을 뭐 군것질을 한다든지 탄산 음료를 먹어서 더 잘생긴 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집 온도가 25도인데 아기 손발에 땀이 엄청 난다고 하네요.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땀이 많이 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분이 올리셨는데요. 네. 이제 땀이 좀 많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땀이 많아요. 예, 아이들마다 좀 달라가지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땀이 잘 안 나고 어떤 아이들은 좀 땀이 많이 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집안 온도를 몇 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도 이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신생아인 어머니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머니들께서 편한 복장을 하시고 춥지 않거나 덥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몇 도라고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마다 온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느껴가지고 이 정도면 약간 추운 것 같아. 그럼 아기는 이제 추운 거죠. 어머니가 좀 덥고 땀이 나는 것 같아. 그럼 아기가 더운 거죠.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어머님들께서 편안하게 복장을 하시고 적당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렇죠. 온도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딱 정해버리면은 집집마다도 네. 환경이나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점 또 잘 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가 편한 온도. 네, 그렇죠. 자,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네, 다음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나킴이라고 있으시네요. 얼굴이 네. 빨갛게. 네. 스테로이드 처방 받긴 했는데 아기한테 스테로이드 발라도 되는지. 네.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오는데 저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겁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 팔 때 여기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어요 이런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거는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뭔가 있잖아요. 안 좋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와서 치료를 받을 때 보통 의사분들께서 일주일만 바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일주일 이상 바르면 문제가 있나 보다. 뭔가 이상해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조그만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간 발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이제 일주일을 말하는 이유는 보통 일주일 지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좋아지면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얼굴에 이제 피부염이 생겨요. 아토피 피부염이 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태열이라 하는데 태열이 아니고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가을 모기 너무 많아요. 모기 물리면 피부가 부풀어 올 때가 많은데 알러지 반응일까요? 벌레 물릴 때는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가을 모기. 네, 요즘 뭐 모기 물려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모기 물렸을 때 네. 치료제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아, 자연적으로 그냥. 네, 그냥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마다 조금 달라요. 아.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기 물렸는데도 뭐 별 증상이 없는 아이들이 네.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많이 가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달라지는데 많이 가려워한다 그러면 이제 가려움을 줄여주는 것으로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그 코약, 네. 그게 항히스타민제인데 그거를 먹으면 애들이 가려움이 좀 줄어들어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필요는 없지만은 네. 너무 아이가 많이 가려워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발라주는 걸 권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기가 물려서 가렵잖아요. 그러면 네. 긁어요. 그렇죠. 긁으면 피부가 벗겨지면서 네. 세균 감염이 일어나요. 그럼 또 아. 항생제를 쓰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뭐 먹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 올려주시면, 네. 저희 큰딸 모기 알레르기 심해서 맨날 땡땡 부어서 고생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자, 또, 모유 수유 중에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 중. 모유 수유 중에. 지금은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임신부도 접종을 하라고 권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신부에는 뱃속에 태아가 있는 상태인데도 접종을 하라고 권장한다는 의미는 엄마가 모유수유를 아이에게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뭐 이게 합병증이 생긴 것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해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접종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기가 낮에는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잘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만 되면 몇 시간을 힘을 쓰고 잠투정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왜 새벽에 이런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자는 걸 방해하기 위한. 사실은 지금 어머니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영아산통일 가능성이 있어요. 영아산통. 네, 영아산통이라는 것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생후 한 달이 지나가면서 한 2달 그 사이에 배앓이를 하는 거거든요. 아, 아기가. 네, 배앓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울 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다리를 가슴 쪽으로 확 잡아 당기면서 이게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그럼 뭔가 봐도 지금 제가 본인께서 잠깐 예를 보여주셨는데도 정말 아파 보여요. 그렇죠. 네, 정말 아파 보이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영아산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영아산통이 낮에는 잘 안 생겨요. 밤에 많이 생겨요. 왜 그러지? 그래, 그것도 이제 좀 찾아볼 이제 문제인데 아직 연구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어머니들이 밤에 응급실을 많이 와요. 애가 보채는데 원인은 모르겠고 죽을 듯이 보채거든요. 진짜 와, 이게 아이가 보채다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채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밤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영아산통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 질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환들이 아닐 때 우리가 영아산통이라는 걸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떤 특수 분유가 있어요. 그 분유를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분유를 먹이라고 이제 권장을 하죠. 그러면 배앓이가 좀 줄어들고 아이도 밤에 잘 자고 부모님들도 밤에 잘 잘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진짜 새벽에 왜 그러냐고, 왜 유유. 아직 돌발 안 했습니다, 어머님들. 아직 돌발 퀴즈 안 했습니다. 네. 돌발 퀴즈 안 했습니다. 네. 자, 영아산통 힘들죠? 정말 무서워요. 네. 밤중 수유 꼭 깨워서 해야 할까요? 밤중 수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죠, 뭐. 네네. 이제 밤중 수유를 해야 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아기들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수유를 하게 되거든요. 수유를 하게 되는 이유는 위 자체가 작기도 하고 먹는 게 이제 건더기가 없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흡수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내의 애들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깨서 수유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5시간, 6시간 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3시간 전후로 아기가 깨야 되는데 6시간을 잔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먹이라는 거죠. 보통은 한 2, 3주가 지나면 아이들은 이제 먹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달 이내 아이들은 서너 시간마다 깨지 않으면 깨워서라도 먹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영아 산통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응급실에 병원에 오거나 이런 분들이 네. 많으신데, 아기가 열이 날 때, 네. 열이 날 때 병원에 오기 전에 엄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 네. 또 어머니들 잘 들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요. 열이 날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조리원에서 부모님들 강의할 때 또는 이제 다른 데서 육아 강좌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열이 날 때는 응급 조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응급 조치를 하지 말라. 좀 이상하죠. 열이 나고 애가 불편해하는데 네. 바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냥 네. 바로. 사실은 이제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치료를 하려면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열제를 주는 것은 열을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아이가 불편해하는 걸 줄여주라는 거지 해열제가 아이의 상태를 좋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만 3개월 이내 애들은 세균 감염이 잘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로 감염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폐혈증이라고 그러죠. 피 속에 균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뇌수막염이라고 그러죠. 뇌에 이제 막이 있는데 거기에 세균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3개월 이내 애들은 만 3개월 이내 애들 이러한 병이 잘 생겨요. 그런데 이 병이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애를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네. 해열제를 먹여가지고 천천히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개월 이내 애들은 그냥 바로 응급실 가는 게 중요하고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힘들어하면 해열제를 주고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열제를 꼭 주지 않더라도 뭐 응급실을 가거나 낮이면 이제 외래로 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이내 애들은 무조건 바로 병원에 그렇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바로 병원으로. 그렇죠. 어머님들 네,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열나면 바로 병원으로. 네. 어머니들 이제 오늘 또 좋은 또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보고. 네. 아기가 체했을 때는 혹시 뭐 체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체했다는 거. 체했다. 네. 예를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왠지 불편하고 네, 이런 속이 거를 불편하다. 이제 체했다고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런 걸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위에 기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이가 많이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상태를 지켜봐도 되는데 토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외국에서 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여태 들었던 강의 중에 진짜 설명 제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까지 또 주셨네. 좋아요는 네. 닥터달 채널에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중간 점검 한번 네. 원장님 저만 살짝 보겠습니다. 아직 네, 저만 알겠습니다. 살짝 볼게요. 네. 여러분 아까 이제 1000명 하기로 했잖아요. 잠깐만요. 닥터달 1000명 프로젝트 검색해 볼게요. 오징어 게임 드네요. 네. 자, 과연 자 많이 또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님들 좀 힘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자 잠 깨시고요. 자 잠 오시는 분들, 자 졸리시는 분들 잠 깨시고 자 빨리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생각보다 너무 좀 자 몇 명 뭐 강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탈락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구독.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드려보겠습니다. 요 질문도 또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아기용 원목 침대를 구입했는데요. 신생아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당연히 병원에 바로 네. 제가 느끼기에도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아, 병원에 바로.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안 돼. 뭐 아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러면 아이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목 침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이제 아이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요. 또는 이제 낮이라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와도 되고요. 중요한 이제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목 침대에서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네. 뇌에 충격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뇌에 충격이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이가 원인 모르게 계속해서 토한다. 또는 아이가 축 처져가 잠만 잔다. 네. 아이가 구토를 한다. 또는 뭐 경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뇌에 이제 영향을 받았거나 뭐 뇌출혈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떨어졌을 때 아이가 정신을 잃지 않거나 뭐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거나 또는 계속해서 구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보채질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병원은 일단 가봐야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어린아이들하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데 떨어지가 뇌에 쾅 부딪혔을 경우에는 뇌에 이제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대천문이라고 뇌가 아직 다 막혀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약간은 빠져나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경험이 있거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4개월 된 아이인데 이제 경련으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경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끝나고 나가는데 엄마가 따라오는 거예요. 네.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아기가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죠. 네.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뇌출혈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쳐져가지고 많이 나오면 이제 증상이 바로 나타나죠. 애가 계속 토한다든지 정신을 잃는다든지 뭐 이상 증세를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씩 지연출혈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축적이 돼가지고 애가 뭐 경련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환경을 안 떨어지는 환경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채팅창에 갑자기 X가 왜 올라왔죠, 도대체? 지금 방금 돌발 퀴즈인 줄 알고 어머니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네. 돌발 퀴즈 아닙니다. 이러다 다 죽어. X 아니야. X 아닙니다. 돌발 퀴즈 아시죠? 다들 갑자기 X 하시고, 안 돼. X 아닙니다. 돌발 퀴즈 아닙니다. 이러다 다 낚여.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에요. 네, 제가 돌발 퀴즈를 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돌발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음. 네. 누가 먼저 한 거야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한 거 아니라, X가 뜨자마자 또 다 같이 따라 하셨잖아요. 또 다 같이. 본인들도 모르게 손에 X를 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다 잘못,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구독하고 왔다가 낚였다고요. 우리 닥터달 구독하고 들어왔는데, 채팅창에 X가 막 올라오길래, 뭐야, 왜 했는데, 이러다 다 죽어! 아니야! 아시겠죠? 자, 다음. 다들 그걸 긴장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분리수면하고 싶은데 생후 며칠부터 가능할까요?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잠을 잔다는 것 자체만으로 볼 때는 아이와 따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를 잘 지켜보기 위해서는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아이를 같은 침대에서 자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어머니들께서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와 엄마, 아빠 같이 자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질식하는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와 같이 자도 되는데 그때는 침대를 따로 써야 됩니다. 다르게.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1년 정도는 아이와 같이 자는 게 좋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아이와 같이 자고 그 다음부터는 분리수면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4개월 정도만 같이 자게 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6개월 돼서 엄마 아빠와 같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있을 거고 4개월 때 분리된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수면의 질은 어떤지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4개월 때부터 분리해서 자는 애들이 훨씬 잠을 많이 자고 수면의 질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분리수면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개월 지나면 분리수면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질문 드리기 전에 돌발 애기 다 깬다 돌발 자는 애기 다 깨고 조는 우리 어머니들도 깨는 돌발 돌발 나가겠습니다. 돌발 나가겠습니다. 돌발! 자, 돌발 퀴즈 바로 드릴게요. 네, 애기 없죠? 조성 모드 사용하고, 네, 자, 우리 참여하시면 돼요. 맞추셔도 되고 틀리셔도 되는데, 참여를 하셔야 경품 받아갈 수 있습니다. 돌발 깼다고요? 네, 소음 신고 들어온다고요? 아, 저희는 안 들어오는데요. 네, 자, 바로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출산의 영향인지 아기 머리가 위로 솟았는데요. 교정해야 할까요? O 혹은 X입니다. 자, 출산의 영향인지 아기 머리가 위로 솟았다고 합니다. 교정해야 할까요? O 혹은 X. 답변은 2-3번 정도 채팅창에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3번이에요. 맞추셔도 되고 틀리셔도 되는데 참여는 꼭 하셔야 되는 돌발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 자, 빨리 하시면 돼요. 이제 하세요. 자, 어머님들 지금 해야 돼. 지금 낚시가 아니다. 지금 진짜 하는 거. 지금 돌발 퀴즈 진짜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자, 거짓말이라 하지 마시고. 자, 이거 조속 모드 킨 거 맞습니까? 너무 빠른데요. 조속이 아니라 완전 어머님들 너무. 네, 자, 5초 뒤에 마감합니다. 5, 4, 3, 2, 1. 돌발 퀴즈 마감하고요. 자, 우리 본장님 출산의 영향인지 아기 머리가 위로 솟았다고 합니다. 교정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X!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난산이라든지 뭐 옛날에 순풍산부인과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영영. 아이를 순풍 낳는 거하고 차이점은 엄마의 골반 사이즈하고 네. 아이의 머리 크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의 머리 크기가 엄마의 골반보다 조금 크다 그러면 그 산도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만약에 뼈를 누른다 그러면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아이들의 뇌는 아직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어지고 또 이제 안 나오다 보면 뭐 백큐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아이를 잘 빼내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원래 머리 형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교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까 뭐 채팅창에도 네, 어떤 분이 아까 처음부터 X를 하셨는데 또 정답도 X였네요. 네. 돌발 퀴즈 아니었는데도 다들 X 쓰셨는데 돌발 퀴즈도 X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네, 괜찮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아기가 분유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상황에 하는 응급처치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하죠.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어디에서 아이가 4개월 된 아이가 숨을 안 쉰다더라 이런 거. 보통은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재워서 그래요. 근데 재울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누워서 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드문데 엎드려 재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엎드려 재우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이들은 구토를 한다든지 그렇죠. 개워내는 걸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숨 못 쉬는 상황이 생기는데 만약에 아이를 수유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아이를 등 쪽으로, 그러니까 등이 위쪽이 올라오고 배 쪽을 손으로 받치는 네, 겁니다. 배를 손에 네. 맞대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네. 수평인데 약간 아래쪽으로 간 다음에 뒤쪽에서 손으로 때려줘야 돼요. 등 쪽을. 이렇게 해서. 네. 네. 이걸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좀 과한 편이겠지만은 간이 튀어나올 정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밀듯이 때려야 돼요. 이 수직이 아니라 네. 뒤에서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그렇죠. 되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한 5번 정도 두들겨 주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목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걸 할 때 이제 어머니들께서 손 힘이 약해가지고 잘 못하실 경우에는 오른쪽에 다리에다가 이 아이를 놓고 이렇게 등 뒤를 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네. 이 정보는 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내일 낮 12시에 맘스토리 채널에 풀 영상이 오픈이 되니까 그때 또 오시면 되고. 네. 네. 채팅창에 질문 매우 중요 집중. 네. 자, 너무 위험하네요. 네. 하임리히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비슷한 말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응급소생을 하는 걸 하임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그만 아이들하고 큰 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조그만 아이들은 방금 같이 등 뒤쪽을 하는 거고,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을 딱 져가지고 명치 끝에 대고 올리는. 네, 위로 올리듯이 이렇게 해주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우리 신생아 우리 애기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내일 또 시청하면서 복습해야겠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네. 자, 또 다음 또 질문 채팅창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대변을 너무 자주 싸도 건강한 건가요? 하루에 8번 정도, 애기가. 변을 자주 싸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가지 정도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굵게 자주 보느냐. 이거는 이제 설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지리듯이 조금 자주 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 이제 모유가 처음 나오는 전유라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이제 후유라는 게 있거든요. 전유를 좀 많이 먹으면 변을 좀 지리듯이 찍찍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후유까지 충분히 먹으면 변 상태는 좋아지는 거고요. 만약 8번 보더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고 뭐 소변 잘 보고 있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채팅창 질문 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3개월 된 아기 카시트에 태우려다가 카시트에 머리를 콩 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울 듯 하더니 울지는 않아요. 찝찝하네요. 나는. 네. 울 듯 하더니 울지는 않았다고. 네. 울 듯 이상이 있을 듯 하더니 이상이 없는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울진 않았으니까. 네, 우리. 자, 그리고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엎어져서 자는 아기 괜찮나요? 14개월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영아 돌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달 이내 애들을 신생아라 그러고, 이제 한 달 지난 아이들부터 돌 전까지 아이들을 영아라 그러는데, 영아들이 갑자기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영아 돌연사라 그러는데, 영아 돌연사의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면 아이들이 엎어져서 자기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수유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유를 한 다음에 아이를 트림을 좀 시키고 바로 눕혀줘야지 엎드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가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엎드린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엎드려서 자도록 할 수는 있어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제 위험성은 좀 줄어들어요. 특히나 14개월 정도 된 아기라 그러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엎드려서 잔다 해서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생아는 머리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데 카시트 안 되고 꼭 바구니 써야 하나요? 바구니 써도 태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신생아 머리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이 있죠. 뭐를 하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중요한 거는 과하냐 안 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아산통으로 아이들 오면 제가 부모님들 앞에서 그거를 시범을 보여주거든요. 아이를 달래주는 방법. 네. 보통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울면 어깨에다 올리고 토닥토닥토닥 울지 마, 그렇죠. 울지 마 그렇죠. 이러는데 이게 그렇죠. 아니라 아이를 안고 이렇게 리듬을 타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애기 울지 마. 아빠 닮아서 많이 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실덩실 해주면 덩실덩실. 아이들이 진정이 되거든요. 아. 실제로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영아산통이라는 거 밤에 아이가 많이 보챈다는 게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태우고 응급실을 가다 보면 아이가 진정이 돼요. 덩실덩실 덜컹덜컹덜컹 이것 때문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이를 뭐 흔들어 준다는 건 문제가 없고요. 이제 영어로 뭐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학대,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이를 빙빙 돌리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조금 흔들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보다는 덩실덩실. 네. 네, 토닥토닥 해도 됩니다. 되긴 되지만 그렇죠? 덩실덩실 리듬을 타는 게 더. 그렇죠. 네. 둥가둥가가 효과가 좋다. 근데 둥가둥가 표현이 다들 재밌으시네. 토닥토닥 덩실덩실 둥가둥가.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살살 해주셔야 돼요. 네, 살살 해야죠, 살살. 네. 네, 덩실덩실 둥가둥가. 네. 전 진볼에서 둥가둥가 해줬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자, 애기 9개월 네. 걸음마 하기 직전이라고 하시네요. 맨날 쇼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신체 발달에 방해 안 하려고 그냥 내두는데 머리 너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좀 저지해야 되는지. 네. 동탄이 마음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보진 않았는데 아마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조금 조용한 면이 있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와일드 해가지고 뭐 소파에 올라가 뛰어내린 거라든지 뭐 침대에도 이렇게 뭐 형이라든지 누나가 놀고 있다 그러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뛰어내리고 그 정도 가지고 머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 이제 안 돼라는 거와 관련이 되거든요.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아이를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이 아이는 이제 내적인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도 좋다, 뛰어내려도 좋아, 마음대로. 그런데 밑에 안 다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죠. 많이 잘 담요 깔아주고 이러면 아이가 즐기고 엄마도 걱정 안 하게 되고 좋은 그렇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형 강아지와 함께 키우는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뭐 동물들과 아이 신생아를 같이 키우는 건 사실 건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하고 그 동물이 같이 있을 경우에 동물들에서 이때 뭐 비듬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물들 자체에 또 어떤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유튜브 저도 가끔 보긴 하지만 거기 보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가 강아지라든지 고양이와 잘 노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숨은 장면들을 봐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다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동물을 같이 아기와 키우는 걸 반대를 하지만은 사실 반려견으로서 계속 키우던 강아지를 뭐 또는 고양이를 치우라고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 고양이나 개가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 또 채팅창에 받아보겠습니다. 자, 신생아인데 가스가 차는지 계속 얼굴 빨개질 때까지 힘주더니 운다고 합니다. 가스 배출을 도움될 만한 혹시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네요. 네, 사실 뭐 신생아가 가스가 찬다는 이야기는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보채에서 왔을 때 아이가 좀 가스가 많이 차 있네요. 물론 이제 가스가 실제로 차기도 하고요. 뭐 엑스레이 찍으면 가스가 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영아산통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모유 수유하는데 영아산통이 올 수 있냐?
뭐 배앓이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찬다 그러면 일단 이 아이도 보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죠. 아이를 어머니 무릎 위에다가 담요 같은 거를 둔 다음에 거기 아이를 편하게 눕혀주면 약간의 가스가 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트림을 좀 시켜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아이를 아까 덩실덩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가스가 차서 불편해 하더라도 그것이 잘 배출이 안 되더라도 아이를 둥실둥실 이렇게 해주다 보면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진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방법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까지는 많이 울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서, 그리고 잠이 와서, 그리고 배고파서 우는 등 우는 거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아파서 울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유튜브 영상, 동영상 같은 데도 보면 뭐 아이가 이런 울음을 보였을 때는 이런 병을 생각하고 이런 울음을 보였을 때 이런 병을 생각하고 사실은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볼 때 애들이 이렇게 울면 이거는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어떤 몸이 불편해서 우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머니들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듣다 보면 이거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다. 이거는 몸이 불편해서 우는 거다. 사실 그 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배가 고파서 운다 그러면 수유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원인이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응급실을 와야 되는 거죠. 또는 병원을 와야 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아산통 같은 이제 가스가 차서 그런다든지 또는 뭐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탈장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챌 때는 일단 기저귀를 먼저 벗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장을 이야기할 때 보통 배꼽에 생기는 탈장이 있고 사타구니에 생기는 탈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꼽에 생기는 탈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요. 근데 배꼽에 생기지 않고 사타구니에 생기는 탈장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처음 탈장이 생길 때는 안 아파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장이 삐져나오다 걸리거든요. 걸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민한 부모님들께서는 가끔 찾아가지고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기는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보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저귀를 가려면 다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다리를 들고 이렇게 닦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를 들 때마다 아파한다. 보통 고관절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하고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보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불편해서 우는지 그거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 진단의 문제는 진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야 할 게 많네요라는 네, 채팅도 올라오고요. 쌍둥이는 어쩔 수 없죠. 네. 네, 둥이는도 그런 문제 있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장님, 지금 시계를 보시면 벌써 3시를 넘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벌써 3시 분인데,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좋은 강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450분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본장님 보내기 전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에 지금 닥터 달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강의 굉장히 진짜 유익했는데, 예, 조금만, 아까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허허! 자, 지금 한번 닥터 달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보다는 네. 확실히 올라왔는데, 지금, 1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000명을 오늘 끝까지, 경품 추첨 끝날 때까지 꼭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900명 돌파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많이 또 해주시고요. 우리 또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